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배치는 1행, 2행, 그 다음에 연이 바뀌어서 이건 2연 1행, 2연 2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에서는 이제 문장 보호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행 뒤에는 반점이 찍혀 있고 2행에는 온점이 찍혀 있고 1, 2연이 정확히 대꾸이기 때문에 문장 보호도 정확히 대꾸의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반점, 여기에 온점. 그럼 다 같이 자주감자를 한번 같이 낭독을 해 보실까요? 네. 시작. 자주꽃 핀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네, 노래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천 권태흥 선생 지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동자가 마을 동자에 샘천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권영함이라는 분이 이제 둘째 아들이고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자이죠. 상속자인데 아버지께서 동천이라는 호를 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왜 아버지께서 동천이라는 호를 썼을까를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혼자 먹는 우물이 아니라 동네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샘물이지만 그걸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일 테고, 이제 권태영이 필생을 바쳐서 쓴 이제 동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의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나누고자 하는 어떤 세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읽기에 좋은 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집 앞에 이제 두레박 우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유적이 다 사라지고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삶의 지향 같은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버지 산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행씩 2연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는 쓸쓸한 곳. 때덮인 그 위엔 꽃 하나 없고, 소나무 숲에선 바람이 울 뿐. 아버지 산소는 쓸쓸한 곳. 명절 때 식구가 겨우 찾고는 소나무 숲에선 비둘기 울 뿐. 네, 이런 시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일찍 돌아가신, 이제 당신이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헌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산소를 들릴 때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사후에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미리 느껴지는 어떤 쓸쓸함을 예감하고 쓴 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1년에 여러 차례 여기 들러가지고 밤도 주워가고 또 벌초도 하고 이렇게 문학기행 오시면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 아버지 산소보다 더 자주 찾아뵙는 것 같고요. 올해는 몇 년 만에 부모님 산소, 가평에 있는 부모님 산소 찾아뵈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이제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시지만 또 동시와 연결하고 동시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거대한 산처럼 바위처럼 버티고 선 분이 이제 권태영 선생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버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노래비. 이게 노래비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태영 선생은 시보다는 이제 시 그러면 자유시이죠. 동요 그러면 이제 노래에 가까운 시, 노랫말을 염두에 두고 쓴 시라고 할 때, 권태영 선생의 많은 작품들은 대부분 노래를 염두에 두고 쓴 시, 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러니까 신채시 시작 6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1920년대 방정환 선생님부터 1960년 말이죠, 그렇죠? 1968년이니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6분,
예, 윤석중, 이원수, 윤구경, 뭐 서덕출 이런 분들입니다. 그 한국을 대표하는 6분의 아동문학가를 선정해서 그분의 고향에 대표작 한 편을 세우는 운동을 했는데 윤석중 선생의 새싹회에서요. 예, 그때 건립된 것입니다. 작품은 이제 서울대 그 김문기 선생, 예, 조각 전공입니다. 그 선생님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단을 밟고 아이들이 올라타고 놀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이렇게 철망을 두른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권태영 선생의 어린이를 가까이 하는 마음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처음에는 원래 이게 지금은 석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번 판가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 당시에 새겨진 판은 돌판이 아니라 동판, 예, 동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판이 돈값이 폭등하던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예. 네. 이 동판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엿을 바꿔 먹었다 누군가. 예. 그래서 이제 석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검은 돌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글씨의 원형이나 이런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서 충주시에서 유적지 복원 사업을 할 때 최초의 동판으로 복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이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자꽃을 지극히 단순하게 조형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감자꽃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 아이들의 접근성을 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철망을 두르지 않고 이렇게 단까지 마련해서 아이들이 모를 수 있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권태영 선생의 또 다른 대표작 중에 땅감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네. 키가 너무 높으면 까마귀 떼 날아와 따먹을까봐 땅감나무. 네,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네,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다 떨어질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 예습들을 조금 해오신 것 같아서 땅감이 뭔지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땅감은 뭔가요? 토마토. 토마토의 순 우리말은? 네, 도마도 아니고 토마토, 예, 땅감입니다. 땅감. 그러니까 1920년대, 40년대 그 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토마토라는 말 대신 땅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땅감 나무에 관한 말씀은 좀 이따 편한 자리로 이동했을 때 좀 더 풍부하게 땅감 나무가 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땅감나무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들 올라가 떨어질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조각가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태영 선생은 1918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걸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1918년 4월 20일 고구 날이죠. 태어나셔가지고 자랐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은 아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들른 바로 그 칠금동 옥감마을이라는 곳이고요. 거기 381번지에서 태어나서 8살까지 살다가 거기에서 조금 한 500m 안쪽에 약간 좀 더 올라간 언덕에 새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다가 사셨는데 그 유적은 지금 보존되지 않고 조선시대 최초의 대제학을 지낸 권근의 17대 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할아버지도 이제 한학자이셨는데 8살에 입학하기 전까지 교현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할아버지께 이제 한학을 배운 걸로, 그리고 집안에는 보통 읽기 힘들었던 일업한 세계문학 전집이 갖춰진 그런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테고요. 공부를 되게 잘한 걸로 이제 평판이 나서 이제 수재로 알려져 있었고, 그 당시에 수재들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유학길에 나섭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KS, 경기고, 서울대 코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시대들이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성제국대학보다는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경기고에서 또 경기여고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인재들이 일본 유학을 가던 그런 엘리트 코스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는 영화에 나오는 윤동주의 경우와 같죠. 네, 동주도 연희 전문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그리고 동주와 마찬가지로 권태웅도 이제 항일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 경영학부에 입학해서 경기고등학교 33회 동문 유학생들하고 미국을 어떻게 하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할 것인가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운동을 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 내란, 예비군입대 등의 혐의로 발포하는 선고를 그치고요. 다행히 동주랑 다른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주는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생계 실험 조사는 되어서 결국 꿈을 꾸었죠. 그런데 권태웅은 수강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망 원인이 폐결핵이었는데 권태웅 선생도 폐결핵에 걸려서 병보석으로 풀려나요. 병보석으로 다행히 풀려나서 인천 덕십자요양원에서 10년 정도 박기진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지극한 간호를 받고 그 다음에 치약의 효과를 보면서 병세가 호전되던 당시에 1944년 초에 이제 충주 집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는 얼마 전에 탈승 기념으로 이제 다녀가신 따님 권영진 여사님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충주로 돌아온 194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좀 시를 썼냐 하면 그건 아니고 시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조는 어떤 가슴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이제 시조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신이기도 하니까 그 정신, 민족의 얼 같은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내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결을 삼기면 지금으로 치면 보통 말기암 이런 식의 중환자인데 그 중환자의 몸으로 한 달에 200편 이상의 시조를 창작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400편이 넘는 시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 실험, 단시라고 하는 짧은 시 실험을 거쳐서 그 이듬해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제 강태웅의 대표작인 땅감나무에 도착을 해요. 이 땅감나무에 도착한 날이 1945년 5월 25일입니다. 근데 5월 25일은 공교롭게도 올해인가 작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세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한 그런 날입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권태웅은 본격적인 동요 시인으로서의 작업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권태웅은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윤동주 같은 경우에 문학 청년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친척인 송문주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에 당선됐을 때 동주라는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심한 질투의 몸을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권태웅에게는 그런 문학 청년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권태웅은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글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피란 중에 1950년, 51년 피란 중에도 이제 시를 쓰고 피란을 갔다 와서 또 그걸 고치고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중환자의 몸이고 그다음에 전쟁 중이라 신약을 구할 수도 없고 몇 번에 걸친 피란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3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좀 전에 낸 유일한 동시집이 감자꽃입니다. 그런데 저 감자꽃은 그때 나온 감자꽃이 아니고요. 1948년 이제 글벗집 또는 글벗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감자꽃에는
윤석중 선생이 머리말을 썼고 권태영은 뒤에 시인의 말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록된 작품은 30편이에요. 예, 근데 이 30편은 창비에서 1995년에 나온 저 들고 계시는 감자꽃의 일부, 예, 일부이고 그 일부의 그림들은 1948년에 나온 감자꽃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간 정현웅 화백의 사파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작품부터 끝 작품까지가 배열 순서가 그대로 짜여져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책을 뭐 1000권 이렇게 찍던 시절이 아니고 100권 안쪽으로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감자꽃 원본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2018년에 이제 권태영 선생 100주년 행사가 충주에서 그래도 성대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권태영 선생의 감자꽃 원본 전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만져보고 이렇게 들춰보기도 했는데 보관 상태가 되게 양호한 거였고요. 그래서 전시를 기획한 분한테 꼭 사고 싶더라고요. 감자꽃 원본을. 그래서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억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살짝 만져보고 사진 찍는 걸로 이제 말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한동안 잊혔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학 활동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문학 활동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생전에 낸 그래서 알려진 작품이 30편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석사 논문을 쓰기에도 부족한 분량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95년에 감자꽃이라고 하는 이제 선집이죠. 선집이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옵니다. 이제 저것을 낼 때 뭐 유종호 선생님도 그렇고 도종환 선생님도 많은 애를 써가지고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948년에 나온 30편 더하기 새로 발굴된 그리고 이제 정선된 64편을 더해서 감자꽃에는 94편의 동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책이 바로 이제 저 감자꽃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책이 나오기 전인 1987년에 권태영 선생의 무교인 교련초등학교에 작고 수담한 감자꽃 노래비가 떴고, 그 다음에 1998년에 느낌표 도서로도 선정이 된 신경림 선생의 시를 찾아서의 한 시인으로 권태영의 문학 세계가 소개가 되었어요. 예, 소개가 되고 이제 99년에 교래 아동문학연구회에서 방정환부터 거의 권태영의 시기에 이르는 우리 아동문학사 동요 동시편을 두 권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권태영이 아동문학사 동요 동시 분야에서 차지한 위상이 최초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충주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생을 마감하신 이호덕 선생님이 권태영의 미발표 이제 유작을 중심으로 아주 두터운 책을 내셨는데 그게 이제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라고 하는 소년 한길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네, 2003년에 이제 그 백창호와 굴렁쇠 아이들이 음반으로 만든 또랑물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해방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권태영 선생이 독립유공이 인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이제 받으셨고요. 2018년에 제1회 권태영 선생 탄생 100년을 기념해서 제2회 전국 동시인 대회가 이제 충주시에서 이제 많은 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그 다음에 권태영 전집이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 100년 만에 전집이 출간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너무나 늦었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권태영은 아직까지 소모되지 않은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역설적으로 전에 전집이 나올 정도로 했고, 이제 충분히 그것이 후배들에 의해서 흡수되고 연구되고 이랬지만 권태영은 이제서야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어떤 두툼한 물적 증거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 분야 국내 최대 상금의 문학상인 권태영 문학상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6회 정도까지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금이 얼마냐 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모든 동시집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 창작 지원금이죠. 네, 2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아직 미진한 것은 전집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권태형 연구라든지 또는 권태형의 평전 작업, 예,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기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마련해내는 것, 네, 이런 것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네,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사진 한 거 찍고.